네. 이데일리 증권부 기자와 함께하는 330 온에어 시간입니다. 오늘은 증권부 박정수 기자와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LG CNS 청약하더라고요. 네. 그쵸. IPO 관련해서 우리가 좀 제도 관련해서 살펴볼 내용을 오늘 준비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기관 투자자들이 공모주 단타 쳐서 네. 시장 어떻게 보면 교란하는 이거를 좀 막겠다는 내용이 나온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세한 좀 개괄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이게 오늘 금융 당국이랑 거래소 금투협 모여가지고 이제 IPO 관련해서 제도 개선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는데 네. 이게 주요 골자는 기관 투자자 의무 보유 확대, 수요 측 참여 자격 강화, 주관사 역할 책임 강화 등 이런 걸로 나뉘는데 이 전에도 보면은 많이 내놓기는 했었어요. 이게 본격적으로 내놓은 거는 2022년인데 그때 LG 엔솔 수요 예측할 때 들어왔던 규모가 기관 투자자 규모가 1경 5천조거든요. 맞아요. 말도 안 되는 숫자 들어왔는데 가격 너무 올려서 적거나 그쵸. 그랬었던 거죠. 그때 보면은 순자산 1억 불과한 운용사가 수요 예측 9조 써놓는 거. 이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좀 본격적으로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안 고쳐진 거는 예. 이제 허수 내는 거는 좀 많이 고쳐졌는데 아직까지 안 고쳐진 건 기관 투자자 단타. 이게 너무 심하다 보니까 오늘 주요 개선 골자는 이제 기관 투자자 의무 보유 확대해라 요거랑 수요 예측 참여 자격 강화, 주관사 책임 강화하자 이런 세미나 내용 다뤘습니다. 네. 네. 허수 청약은 좀 2020년에 엔솔 얘기 나오고 나서 좀 많이 개선이 됐나 봐요. 근데 그 외에 이제 아직 건드리지 못했던 분들을 조금 더 들여다보겠다고 이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은 건데요. 박정수 기자가 세 부분을 좀 짚어줬는데 하나씩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는 기관 투자자 의무 보유 확대거든요. 요거 자세히 좀 짚어주시겠어요? 요거는 말 그대로 단타를 막고 네. 기관 투자자가 의무로 보유를 좀 길게 하면 가점을 주겠다. 요 내용이거든요. 네. 기간을요. 기간을. 그래서 이게 자꾸 단타하는 이유가 이제 유진증권 보고서 한번 보니까 이렇게 작년에 77개 기업이 이제 상장을 했는데. 네. 이거를 공모가로 이게 받고 시초가 상장과 동시에 시초가에 팔았다 이러면 수익률이 이제 연간 수익률 따지면 한 60% 넘더라고요. 근데 요거 중에 개별 종목 중에서는 당장 팔면 수익 얻는 거죠. 제일 높았던 게 300%. 이런 종목도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이제 당국에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기관 투자자들이 너무 단타가 심하니까 병동성이 심하니까.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 물량 빠지면 또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남아 있는 거에서 하니까. 떨어진 가격에서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이런 걸 자제하라. 대신에 플러스 점수를 줄게. 근데 여기서 이제 원래 공모주 물량에서 한 20% 정도를 확약 비중을 줬었는데 요걸 2배 정도 늘려서 40% 이상으로 확대해 주겠다. 요 내용과 함께 이제 대신에 이제 올해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받을 수 있는 점수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15일 가지고 있으면 1.5점, 한 달 갖고 있으면 4점, 3개월 가지고 있으면 5점 막 이랬는데 요번에 또 확대된 게 6개월 가지고 있으면 7점을 주겠다. 요런 내용이 담겨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이제 비중을 좀 확약 유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선 배정 제도를 신설하고 가점도 강화하겠다. 요런 걸로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 두 번째였던 이 수요 예측 참여 자격 강화하는 건 어떤 내용이에요? 요거는 이제 말 그대로 무늬만 기관 투자자인 곳들. 근데 이제 무늬만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이게 자격은 없으면서 허수로 또 이건 그런 허수는 아니고 이제 수치상으로. 그러니까 작년 77건 중에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참여 건수가 보면은 1,870건에 달하더라고요. 이 정도로 너무 많다 보니까 여기에는 기업 가치 평가 역량이 좀 부족한 소규모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가 많다 보니까 과열된다는 평가 이런 게 있으니까 이걸 고치겠다는 건데. 정부에서는 이제 그래서 이제 사모운용사 투자 1인 회사에서 운영하는 펀드 이런 재산 요것도 기존의 고유재산 참여 자격이랑 동일하게 가져가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기존에 그 펀드 같은 경우는 별도의 펀드 재산 같은 경우 별도의 자격 요건이 없었어요. 그리고 1임 재산 같은 경우는 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이 지났고 3개월 일평균이 5억 원 이상이라는 조건만 충족하면 됐는데 근데 이번에 고유재산이랑 같이 가져가겠다. 그러니까 고유재산 기준은 등록일 기준 2년 경과 3개월 일평균 총 위탁 재산 50억 이상 3개월 일평균 총 위탁 재산 300억 원 이상 중 하나 조건 충족 이런 요건들을 동일하게 가져가겠다. 없던 거를. 그래서 또 이거랑 플러스는 이게 재간접 펀드나 해외 컴퍼니, 그러니까 페이퍼 컴퍼니
이런 거 우회적 참여도 제한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속가 그 기관도 진짜 속가내겠다. 네. 그렇죠. 그 자금력도 가지고 네. 법력도 좀 가진 이런 그쵸. 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이제 두 번째 항목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주관사 역할과 책임 강화 이거 내용은 뭡니까? 이거는 기존에 해왔던 건데 코너스톤 투자자와 사전 수요 예측 제도 도입 뭐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건데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는 이제 일정 기간 보호 예수 조건으로 증권신고서 제출 전에 기관 투자자에게 사전 배정을 허용하는 제도인데 뭐 이런 거를 진행한 거는 사전 수요 예측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 수요를 사전에 뭐 파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런 건데 이게 이 제도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네. 발의됐었는데 이제 네. 회기 만료로 폐기됐거든요. 그래서 금융위에서는 이거를 상반기 내에 법안 발의를 추진하겠다. 뭐 불공정 거래 이해상충 방지 등 구체화 필요한 사항을 뭐 하위 법령에 반영하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네. 근데 이제 쭉 열심히 설명해 주셔서 제가 잘 들어봤는데 네. 이게 얼마나 매력적인 요인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들 입장에서 하죠. 그럴까 저도 이런 오늘, 생각이 좀 들어서요. 저도 오늘 나와서 좀 이렇게 좀 얘기 좀 해보셨어요? 네, 했는데 그 취재원분들한테 여쭤봤어요. 저도 네. 여쭤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런 거 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현업에 있는 분한테 했는데 현업에 있는 분들 반응은 별로 좋지는 않더라고요. 본인도 이제 보고 있었는데 제가 네. 관련 내용들을 네. 조금 네. 말씀드렸죠. 네. 뭐 이런 내용이 있고 뭐 기관 투자자 늘려주고 이런 거 한 게 말씀드리니까 이거는 권고 사항이니까 강제 사항이 아니니까 따르겠냐 기관 투자자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그냥 수익률 높은 건 300% 수익률도 있는데 이거 오래 갖고 있는다고 해서 그 수익률 포기하겠냐. 그렇죠. 근데 본인도 10개 중에 하나만 확약했다. 그 하나 확약한 거는 오늘 같은 뭐 LG CNS 예. 이런 그 대여가 있으면은 확약하는 정도지. 그 외에는 뭐 수익률을 조금 택하겠다. 이런 반응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글쎄 이렇게 나오면 뭐 제가 분위기는 잘 모릅니다만 네. 이렇게 실효가 크게 없을 거라고 전문가들이 더 잘 알 텐데. 그렇죠. 이런 경우가 왕왕 있죠. 너무 오래 출입하셨으니까. 많죠. 하나하나 말씀드리죠. 그 하나하나를 이제 앞으로 네네. 오늘 얘기해 주신 내용과 더불어서 꺼내 주실 겁니다. 그렇죠? 아, 그렇죠. 네. 아유, 정리 잘 해봤습니다. 오늘 이 IPO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이제 거래소 등등이 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증권부 박정수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